집박사 이야기. 오늘 제목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거래가 쉽지 않은 3가지 이유입니다. 중개사무실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매도를 의논하러 오는 어르신이 늘었습니다. 무슨 동 몇 번지 다가구주택을 팔고 싶다. 찾는 사람들은 있냐? 얼마를 받을 수 있겠냐? 등등을 묻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르신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만한 소재는 별로 없습니다. 아마 이런 현상은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요즘 왜 이렇게 거래가 힘들어졌을까?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단독 다가구가 많은 연신 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건축 경기가 없다. 이것은 굳이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재비, 인건비,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요즘 건축 공사를 하는 현장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독 다가구는 두 채를 합쳐 빌라를 짓는 용도로 많이 거래됐는데 갑작스런 건축비 인상과 함께 빌라 사기 사건이 덮치면서 빌라 짓는 사장님들이 모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둘째, 부르는 값이 너무 비싸다. 단독 다가구의 가격은 지난 10여 년 이래 지속적으로 올랐습니다. 연신내의 경우 2, 3년 전 이종일 반주거 지역이 평당 4,300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이런 소문은 연신내에 일대에 쫙 퍼졌습니다. 건축주는 그래도 빌라를 지어서 분양에 성공하면 남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분 중 일부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빌라를 지어도 분양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했는데도 매도호가는 고점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셋째, 집주인들이 자기 집에 대해 잘 모른다. 2, 3년 전 평당 4,300까지 거래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토지가 넓은 데다 일조권을 별로 받지 않는 북도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상당수 집주인들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 집도 평당 4천은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독 다가구의 가격은 도로의 위치, 도로의 폭, 토지의 미래가치 등이 크게 영향을 준다고 말해도 도통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토지의 미래가치를 잃는 것은 내공이 필요하지만 도로의 위치와 도로의 폭이 왜 집값에 영향을 주는지를 아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이것에 대해 최대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도로의 위치가 땅값에 영향을 주는 것은 건축법에 있는 일조권 때문입니다. 일조권이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로 인해서 뒷집에 햇볕이 비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막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1971년에 최초 도입됐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6시간 중 연속해서 2시간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8시간 중 총 4시간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게 기준입니다. 주거지역의 주택을 보면 3층 이상에서 비스듬히 꺾여 지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멋있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뒷집의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조사선 때문입니다. 이 일조사선 제한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만 있습니다. 같은 주거지역이라도 준주거지역은 일조사선 제한이 없습니다. 상업지역에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즉, 높이 10m 이하에서는 1.5m 이상을 띄어야 하고 10m를 넘으면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물 한 개층의 높이는 건축법에서는 4m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1조사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층 필로티를 4m로 하고 다른 층은 한 층당 3m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3개 층, 즉 10m 이하에는 1조사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쭉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위에서는 사선 제한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4층이고 높이가 13m라면 그 2분의 1인 6.5m를 이웃집 담장, 즉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고 5층이면 16m이므로 그 2분의 1인 8m를 띄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정북 방향에 도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인접대지 경계선은 도로의 끝이 되므로 1조사선 제한을 훨씬 적게 받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6m 도로가 북쪽에 있다면 4층도 꺾이지 않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 어느 집이 유리할까요? 북쪽에 도로가 없고 바로 이웃집 담장이면 18가구밖에 지을 수 없지만 정북 방향에 6m 도로가 있으면 28가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치면 엄청납니다. 북쪽에 도로가 있는 주거지역 땅이 비싼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도로폭의 중심선이 기준이 됩니다. 즉 북도로가 있는 땅에 집을 지을 경우 다가구 주택이라면 이웃집 담장이 기준이 되지만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도로폭의 중심선이 기준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도로의 폭은 어떻게 땅값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건축선 후퇴, 즉 집을 지을 때 도로에서 얼마나 떨어져서 집을 지어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건물을 헐고 새로 건물을 지을 때는 도로의 너비를 반드시 4m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만일 4m가 되지 못하면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을 띄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선을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A 토지와 B 토지 위에 오래된 건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A 건물을 사들여 새 건물을 지을 때는 그 토지에 접한 도로폭을 4m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2m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 토지에 건물을 짓는 사람은 1m를 들어가서 건축선을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듭니다. 자주색 부분이 이렇게 도로로 내주는 땅인데
이 땅은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건축주에게 아주 불리합니다. 그래서 4m가 되지 못하는 도로의 면에 있는 집은 가격이 디스카운트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기초 지식을 바탕에 깔고 지적도를 살펴보면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일조권을 거의 받지 않는 1번지, 2번지는 A급지다. 평당 4,300에 팔렸다는 토지는 이런 구도를 갖고 있었다. 일조권을 적게 받는 3번지, 16번지, 17번지는 B급지다. 일조권을 100% 받는 데다 건축 선후퇴로 도로를 국가에 내주어야 하는 7번지, 11번지, 18번지, 19번지 등은 D급지다. 그 외는 C급지다. 그 다음으로 집값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토지의 미래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것이므로 얼마 전 집박사 사무실에 들렀던 한 어르신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몇 달 전 연신내역 인근에 오래된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이 찾아와 그동안 공터로 있었던 앞집에 이상한 조짐이 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땅을 재고 어쩌고 하는데 아마도 집을 지으려는 것 같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어르신의 집은 연신내역에서 가까운 지구단 위계획구역 내의 3종 일반주거지역 집으로 포털의 지적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는 공터로 있었던 토지, B는 어르신의 집입니다. A 토지 33평, B 토지 35평으로 모두 협소 토지입니다. 집 박사는 어르신에게 먼저 그 집에서 오래 사실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떠날 수 있으면 떠나야지. 그 집에서 40년을 살았어. 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집 박사가 말했습니다. 토지 구도상 A 토지 사장님에게 파는 것이 좋아요. 앞에 건물이 지어지면 B 토지는 쓸모가 줄어져요. 그렇게 되면 전체 획지내의 7채 모두를 한꺼번에 사들여 개발하기 전까지는 어르신 집만 사겠다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럼 얼마를 불러야죠?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그거야 알 수 없죠. 어르신 집을 사서 이득을 볼 사람은 앞집 사장님뿐이므로 그분이 사겠다는 값이 가격이겠죠. 그런데 어르신은 평당 얼마로 생각하고 있나요? 그랬더니 그는 평당 4천이라고 말합니다. 직감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A 토지는 경매로 어르신이 부르는 것보다 훨씬 싸게 샀으므로 건축주는 아마도 그와 비슷한 가격이면 살 수도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여러 번 설득을 시도했으나 어르신은 별로 물러서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비계가 세워지고 레미콘 차량이 왔다 갔다 할 때 다시 어르신이 찾아와 이런저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때 집 박사가 말했습니다. 너무 상심하실 필요 없어요. 길게 보시고 7필지 모두를 사들여 큰 건물을 짓겠다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자리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자리입니다. GTX가 개통됐으니 연신내는 앞으로 빠르게 도시 규모가 커질 겁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이란 원래 길게 보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슬퍼하고 아직 오지 않은 일에 애태우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일이죠.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